안녕하세요. 집박사 찰스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부동산 업계에 꽤 큰 폭탄급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미국 중개 수수료 인하 완전 분석, 과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시리즈로 한 두세 편 정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그런 뉴스였는데,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제도가 정권에 따라서 또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교적 좀 자주 변경되는 편이지만, 미국은 한국만큼 그렇게 자주 바뀌지가 않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도 사실 44년 만에 바뀌는 거라서 그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저 역시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미국 리얼터 커미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웹사이트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한 걸 좀 보면 1920년대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40년대에 또 한번 바뀌고 또 1980년대에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1920년대에는 에이전트 피가 2.5%밖에 안 됐거든요. 2.5%밖에 안 됐던 것을 또 반반으로 리스팅 에이전트랑 바이어 에이전트랑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가졌었어요. 그렇게 한 20년 지속이 되다가 1940년부터는 최고 이제 5%로 그 커미션이 인상돼 갖고 2.5%씩 이제 사이좋게 나눴고요. 또 그렇게 한 40년 유지됐던 5% 커미션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6%로 인상이 되었어요. 물론 6%는 최고 금액이고 그 네고셔블 하다라는 조건이 붙어서 뭐 6% 이하도 될 수 있고 커머셜의 경우에는 6%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러 측 에이전트는 MLS라는 매물 사이트에 매물을 이제 올려놓으면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몇 퍼센트의 중개 수수료를 나눌 것인지 이렇게 명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셀러 측 에이전트는 더 높은 커미션을 바이어 에이전트와 나눌수록 바이어 에이전트는 더 전투적으로 바이어를 찾아서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44년 동안 유지되던 그 6%의 커미션은 드디어 지난 3월 15일자 뉴스에서 금년 7월부터 3%로 낮춰질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되었으며, 더 중요한 사실은 MLS에 바이어 측 리얼터의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지난 100년 가까이 바이어 리얼터와 나누던 커미션을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매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중개인의 수수료를 리스팅 에이전트가 모두 가져가도 된다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뭐 한국이야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각각 중개인이 똑같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00년 가까이 바이어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적이 없었는데 그걸 갑자기 바이어가 지불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적 정서로 접근해 보면 그 3%의 수수료는 여전히 많아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리스팅 에이전트 혼자 모두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바이어 에이전트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모두 10억 원짜리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도자 입장에서 비용을 한번 산정하는 것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이때 한국의 중개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서 매도자는 0.5%를 지불해야 하니까 약 100만 원을 이제 지불하게 되고요. 미국의 중개 수수료는 3%로 인하되는 금년 7월 전까지는 약 4에서 6%를 지불하게 되니까 약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결국 매도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거의 10배 정도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미국의 매도자가 지불하는 저 5천만 원짜리 수수료는 매수자, 즉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절반을 주어야 했으니까 결국 셀러 측 에이전트는 약 2에서 3% 정도인 2,500만 원 정도를 받겠죠. 그런데 이마저도 10%에서 약 50% 정도를
브로커에게 또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실제 수수료는 많으면 2.7%, 적게는 약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게 최근 들어서 중국 동양인 에이전트들의 경우에는 바이어에게 다시 자기 수수료의 절반을 떼어주는 소위 킥백이라는 것도 있어서 결국 바이어 에이전트는 최악의 경우에는 0.5%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중개 수수료가 한국에 비해서 엄청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찻대고 폿대고 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금년 7월부터 매도자가 지금까지 지불하는 수수료의 절반인 3%만 지불한다고 하니 다들 이제 어안이 벙벙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곳 켈러 윌리엄스라는 부동산 회사는 미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큰 부동산 브로커 회사이고, 제가 근무하는 이곳 얼바인에는 약 한 220명 정도 에이전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 수수료가 절반으로 내린다는 뉴스가 나온 후에 지난 3월 19일 이제 주간 회의를 했는데, 그 대책을 위한 열띤 회의를 약 2시간 넘게 진행했지만 결론 없이 그냥 조금 더 지켜보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Not always accept these things, which very much is the law. So I'm already trying to think about maybe sometimes when we had a bunch of listening conferences. Are we allowed to recycle our competition? 사실상 한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똑같이 지불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매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집주인만 지불하고 세입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얼터들은 렌트 계약은 자기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계산하기 좋게 제가 한번 좀 비싼 10억짜리 전세 임대차 계약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리얼터들이 얼마나 가져가길래 그러나.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 협회에서 나온,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온 요율표인데, 이 요율표에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전세의 경우 요율표에 따라서 약 0.4%, 1000분의 4니까 0.4%를 받으면 400만 원의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양타를 치면 약 8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은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월세 약 한 3,500불, 편의상 350만 원으로 가정하면 1년치 월세 약 한 2.5% 정도인 100만 원 정도만 받게 되고, 이걸 요율로 환산하면 약 0.1% 정도가 됩니다. 그마저도 또 브로커랑 또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리얼터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정말 푼돈도 안 되는 셈이 됩니다. 미국의 물가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저 100만 원이란 금액이 한국의 100만 원하고도 다른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 될 테니까 일부 리얼터들이 렌트를 취급 안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계속 이어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수수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비교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 과거 영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시 세금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취득 시 수수료에 대해서 변경된 수수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박사 찰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